작년 한 해 동안에 선생님들의 디지털 교육을 많이 받으셨는데 디지털 사용 능력이 엄청 향상이 되셨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웬만한 거는 다 줌이나 또는 그 무슨 요새 그 뭐지 그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그 송출 장치 같은 거는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자유롭게 쓰시더라고요. 이 지금 온라인과 언택트 교육이 이 교육을 전반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나요? 그렇죠. 일단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대면 교육에 비해서 비대면 교육, 즉 원격 교육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뭐 그냥 얼굴 진짜 마주보고 오감을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아래 학년, 네. 뭐 초등 1, 2, 3학년 이쯤으로 가면 네. 사실 원격 교육과 이 대면 교육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원격 교육의 가능성 뭐 무궁무진하다고 보긴 하지만 네. 가능하면 그래도 대면 교육을 하는 게 좋다.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교육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네.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그 미리 녹화되어 있는 그런 강의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보다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아, 이게 효과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틀어주면 그냥 일방향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 방향은 이제 Q&A 게시판 네. 뭐 이 정도로나 되는 거고 일방향으로만 되는데 실시간 쌍방향을 하면 어쨌든 상호작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뭐 저는 영국에 원격 교육이 제대로는 안 됐지만 사립학교는 원격 교육을 잘 했거든요. 아, 예. 근데 거기 학생들이 원격 교육 받는 거 보니까 심지어 막 실시간으로 토론 수업도 막 하고 그래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럼 그 교육 격차로 나타나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실시간 쌍방향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한국도 실시간 쌍방향을 좀 늘리려고 네. 교육부가 계속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씩 실시간 쌍방향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쪽으로 갔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제 좀 전에 학력 격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고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네. 피드백을 주는 네. 거죠. 근데 최근 한국의 교육계에서 이상하게 숙제를 좀 배관시하는 그런 게. 그런 풍토가 꽤 생겼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교사 입장에서는 좀 물론 자기 업무가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좀 많이 공이 들어가죠. 많이 공이 들어가는 네, 거죠. 네. 더구나 일률적인 숙제면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편한데 좀 아이들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그렇죠. 내주면 이제 더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일각에서는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숙제를 되도록 좀 안 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 모 교육감은 뭐 좀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하는 숙제는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숙제를 좀 안 내주거나 내도 이제 점점 줄이는 쪽으로 교육계가 점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 학습이라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면 학은 배울 학자잖아요. 네. 습이 뭐예요? 익힐 익히는 거죠. 학만 해서 안 돼요. 학만 해서 되는 애는 천재예요. 그죠. 천재죠. 한 번만 들으면 알아요. 맞아. 한 번만 배우면 다. 네. 네. 천재입니다. 네. 우리 애들은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습을 해야 되는데 습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 바로 숙제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 학력 저하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교사가 편안하게 마음껏 숙제를 내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교사가 소신껏 숙제를 좀 많이 내줬다. 네. 그럼 어떤 학부모들은 또 항의 전화도 하세요. 그랬던 교장한테 것 같아요. 심지어. 맞아요. 예, 학원 그러면 그 압력이 그대로 그 쿠션을 튀겨가지고 교사한테 그대로 갑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나라 교사의 교권이 굉장히 억눌려 있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숙제는 굉장히 정당한 교육 활동인데 그거를 시키는 것마저 민원을 넣으면 압력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면 네.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육계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오히려 숙제 같은 걸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내라고 권장하고
또 숙제를 내주는 만큼 교사의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좀 덜어주려면 좀 온라인 숙제 같은 걸 더 활성화시키게 기술적으로 정부가 서포트를 하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거였는데 너무 학력 격차가 문제다 말만 하고 네. 그러면 대안이 뭐야? 그 원격 교육 상태에서 대안이라는 거는 사실 딱히 특별히 없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좀 다소 배관시되었고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숙제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런 것들을 되살려서 교사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좀 선생님들이 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 과제를 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팬데믹이 진짜로 이제 이 교육을 교육을 혁신시킬 텐데, 그러면 이 팬데믹을 통한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교육이 바라는 인재상이랄까? 이런 거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인재상이랄까요? 인재상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물론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극대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네. 뭐 보도 같은 데 들으셨겠지만 2025년 고1부터 이제 고교학점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수강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거예요. 아, 예.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 외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없어요. 왜 없냐면 네.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학고도 미국에 유명한 과학고가 몇 개 있긴 한데 다른 선진국에 없거든요. 예. 미국도 드물고. 왜 그러냐면 과학, 수학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과학고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특목고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한다. 이건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러면 과학고만 필요합니까? 외고만 필요합니까? 혹시 뭐 철학 특목고나 문학 특목고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 필요하죠. 경제 특목고도 네, 필요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한계가 뚜렷한 방식이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자기 진로나 적성을 고려해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분야는 또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인데, 왜 이 얘기를 이제 드렸냐면, 그러면 우리 학교 이제 학생 예를 들어 한 네. 학년에 200명 있는데 네. 나는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데 네. 프랑스어 선택한 애가 3명밖에 없어. 그럼 이제 폐지되는 거죠, 그 과목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위력적인 방법이 온라인 학점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듣는 애들만. 네, 제도적으로는 이미 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이미 자기 학교가 아닌 교사가 있는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제도적으로는 돼 있고, 이제 기술적인 지원만 하면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어떤 과목을 듣고 학점 따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뭐 대학도 사이버 대학도 맞아요. 이런 판에 지금 사이버 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대학도 다 대학도 사이버 대학이 됐어요. 사이버화 됐죠, 지금 강제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프랑스어 배우고 싶어도 우리 학교에 재수 좋게 프랑스어 선생님이 없으면 난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표준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목이라면 선택권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제2외국어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예에서도 사실 그 학생들의 그 다양한 소질과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리는데 네. 원격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교육이 현장의 중심이 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 이범 교육평론가님께 들어봤고요.